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화학 조금 하다가 유기 조금 하다가 그리고 물리 조금 하다가 생물 조금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확실히 이해되지 않게 되면은 확실히 이해될 때까지 완전히 끝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10파트에서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물이 존재하는데 우리 화장실에도 이제 글이 나와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99도씨까지 물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도씨가 되는 순간 액체에서 기체로 쫙 바뀌어버리잖아요. 요렇게 학문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살짝만 넘어버리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조금만 극복을 해달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밥을 한다고 하면은 밥 조금 하다가 된장 좀 끓이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밥을 다 끝내고 다시 된장을 끓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거 마무리까지 해달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길 바라요. 자, 에너지띠 하게 되면은요, 자,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화학 시간에 좀 배웠던 내용들이고, 화학 시간에서 또 마찬가지로 물리 시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에너지 준위가 되겠습니다. 해서, 고체는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내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이건 지금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화학을 좀 배우고 물리에서도 이것을 원론적으로 유도를 해서 증명을 한 다음에 식을 찍습니다만은 수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전자볼트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양자역학과 뉴턴역학의 차이는 뭐냐? 양자역학은 띄엄띄엄이다. 즉,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 그러나, 뉴턴역학이라는 것은 연속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즉, 에너지가 계속 어떤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높이에 따라서 무한 점으로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존재하지만, 즉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띄엄띄엄 존재하더라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갖는데, 즉 만약에 여기에 핵이 존재하고 핵에서 궤도가 존재하더라, 여기는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데 주양자수 n이라 했을 때 표시하는 방법이더라 하는 겁니다. 요 정도를 요것은 조금 뒤에서 요 부분은 일반 물리학에서 다시 달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도 다 달아지지만 특히 요 부분은 핵 파트를 설명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에너지 준위 값을 갖더라 이고,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전자를 서로 가까이 할 때, 즉 핵과 핵이 존재하는데, 즉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지요. 최외곽 전자를 가까이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원자 상태일 때보다 에너지 준위가 약간씩 분리됩니다. 즉 여기서 이 마이너스란 것은 핵에서 가장 가깝다는 뜻이지요. 무한 원점이 되면 이 에너지 준위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0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가 핵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진다 그러는데, 이때 에너지 준위가 약간씩 분리돼 가지고 수많은 원자가 결합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하나의 띠처럼 보여요.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겹쳐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 수가 원자 수만큼 많아져서 하나의 넓은 띠를 만들었을 때 에너지 띠더라. 이것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만약에 다루면은 위치 찾는 문제가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볼게요. 자, 맨 처음에 허용된 띠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를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것을 배워보지 못한 학생들, 고등학교 때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봐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리학 2회에다가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허용된 띠라고 약속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긴 인데 전자들은 허용된 띠의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그러니까 제일 안쪽부터 전자가 꽉 차여져 오긴 오는데 요게 요렇게 겹쳐져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상태를 뭐라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 표시했나 하게 되면 허용된 띠라고 약속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방향은 에너지 준위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요렇게 표시한 것은 전자가 갖는 하는 겁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가 낮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별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허용된 띠 하게 되면은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기저 상태 혹은 바닥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맨 안쪽인데 그림상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이 존재하게 되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 맨 안쪽부터 존재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요것을 기저라 그러고 혹은 요것을 바닥 상태라 부릅니다. 그 외의 것을 모두 다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상태, 들뜬 상태라 부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기저라 사용할 수도 있고 바닥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제가 다 써봤습니다만은 상관없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궤도를 이렇게 에너지 준위로 표시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 띠를 에너지 띠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 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겹쳐졌으니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궤도가 존재하겠죠. 이게 겹쳐져 가지고 꽉 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띠로 보인다. 그래서 허용된 띠라고 보겠습니다. 반드시 밑에서부터 차 올라온다는 겁니다. 다음에 원자가 띠 하게 되는데요. 이 찾으라가 거의 대세가 되겠습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 이렇게 세 개로 나오는데 요것도 전부 다 허용된 띠입니다만 자 보십시오.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여기가 가장 낮은 상태지요.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높은 요것을 뭐라? 원자가 띠라 한다. 자, 다음 요것은 전부 다 허용된 띠고요. 허용된 띠 중에서 전자가 차여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뭐라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원자가 띠라 한다. 요건 골루라 하는 행태인데 요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의 에너지 띠를 허용된 띠지만 공통적으로 한 번 더 요것을 원자가 띠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띠가 나오게 되는데 자 원자가 띠리 바로 위에 그러면 원자가 띠가 요거지요. 요 전자가 차여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높은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원자가 띠지요. 그런데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존재하는데 전자가 비워져 있는 노란 이거 요것을 뭐라 하는 거 하게 되면 전도띠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체 상태에서 즉 전기 전도도를 지금 판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가 뭐냐 문제 유형이 반도체 유형이 잘 나오니까 반도체에서 기본이 되는 요런 개념 정도 요것만 잡으시면 아마 될 텐데 그 개념이 요렇게 되더라. 전도띠 정도 구분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자가띠 정도 구분하겠습니까? 다음 좀 헷갈리지요. 다시 해볼게요. 허용된 띠 하면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낮은 것부터 차오더란 정도 그 다음에 허용된 띠에서 가장 높은 것을 전도띠 허용된 띠 중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높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원자가띠 원자가띠 바로 위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전도띠 됐습니까? 자 원자가띠 하게 되면은 여기가 되겠고요. 허용된 띠지만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전자가 비워져 있는 띠를 전도띠다라고 부릅니다.
자, 255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다음 금지된 띠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허용된 띠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자가 존재하지 않지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요 상태가 쭉 나옵니다만 요것을 뭐라 하게 되면은 금지된 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지된 띠는 띠인데 또 약속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것을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의 요 에너지 크기를 우리가 띠텀이라 표시하겠는데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띠텀 하게 되면요. 원자가띠 하면 요게 원자가띠이지요. 다음에 전도띠 사이의 간격을 요것을 금지된 띠라 부르는데 두 개 다 요 사이에 금지된 띠를 뭐라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띠텀이라 하자 하는 겁니다. 하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 특성 보시면은요.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는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 전자가 이렇게 쫙 존재하지요. 존재하는데 자, 여기에 전자가 여기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뿅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는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이게 이름하여 자유전자인데 여기에 들어간 이 전자가 이러면서 전류를 흐르는 기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중에서 물리를 배웠던 학생들, 자, 만약에 도체가 있는데 여기서 도체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저항 성분이 증가한다라고 아마 고등학교 때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느냐 하게 되면은요, 도체에 전자가 이렇게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온도를 올려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온도를 올려버리면은 얘가 운동이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빨라지겠죠. 그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 전자를 보내려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저항 성분이, 즉 온도가 커짐에 따라서 저항 성분이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저항 성분이 반대로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표시하노 하게 되면은 저항이고 온도다 했을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저항 성분이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직선은 아니고 비스듬한 곡선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는 뭐냐 하게 되면은요, 얘가 T고 얘가 R을 했을 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항 성분이 감소한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항은 감소한다는 얘기죠. 요것을 간략하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가 결합이 돼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결합되는 상태가 뭐가 되겠습니까? 깨져요. 깨지게 되면은 전자가 나오지요. 이 전자가 이동하기가 요 상태는 뭐가 돼? 완전히 구속된 상태인데 깨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동할 수 있겠지요.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좀 더 수준 있게 해보자고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